네, 이번 시간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보세요. 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램이 왜 필요한지. 컴퓨터 구성 요소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램이라는 게 있어요. 램이. 일단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컴퓨터 혹시 본체를 뜯어보신 분 계신가요? 컴퓨터 본체를 뜯어보면 뭐가 나와요? 요런 메인보드라는 게 나옵니다. 컴퓨터를 뜯어보신 분들은. 이런 메인보드가 나오는데 이 메인보드는 컴퓨터의 여러 장치들을 통합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통합해주는 역할. 그리고 여기다가 뭘 꼽을 수 있냐? 그래픽카드도 꼽고 하드디스크도 꼽고 뭐 CPU, 램도 꼽을 수 있어요. 메인보드 안에다가. 근데 이렇게 하면은 운영체제가 이 메인보드한테 명령하면은 이 메인보드는 뭐예요? 그러니까 얘들한테 연결해 주는 거예요. 명령을 하면 얘들한테 연결을 해 주는 거예요. 즉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 장치들을 통합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장치들 그래픽카드, 하드디스크, CPU, 램 등 이거를 이제 같이 합쳐 주는 거. 즉 통합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메인보드다. 자, 그러면 하드디스크의 역할을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하드디스크의 역할? 자, 이거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하드디스크의 역할은 데이터 저장입니다. 데이터 저장. 자, 아시겠지만 컴퓨터 본체를 여러분들 뜯어보면 뭐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메인보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메인보드는 컴퓨터의 여러 장치들을 통합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 꼽고 하드디스크 꼽고 CPU, 램을 꼽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운영체제가 이 메인보드한테 명령을 하면은 이 메인보드는 뭐예요? 그러니까 얘들한테 연결을 한다. 근데 그 하드디스크 아까 다시 말씀드렸죠. 하드디스크의 역할이 뭐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데이터 저장이 영속 저장입니다. 영속 저장. 그러니까 영속 저장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영속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즉 여러분들 한마디로 컴퓨터를 끄면 여러분들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다 날아가나요? 아니잖아요. 데이터 남아있단 말이에요. 컴퓨터를 꺼도 데이터는 남아있어요. 별다른 게 없으면. 그래서 데이터는 10년, 20년 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다음에 그러면 그래픽카드의 역할은 뭐냐? 그래픽카드의 역할은 복잡한 수학을 연산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컴퓨터에서 일은 오직 누구만 한다? CPU만 하는 거예요. CPU. 그러니까 CPU는 애초에 게임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의 모든 걸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데, 근데 이제 이 컴퓨터에서 얘들이 3D 게임을 돌릴 때 수학 연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 그래픽 카드가. 뭐 그거에 특화된 기능은 GPU라고 해요. 그래픽 저장 장치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일단 공부하실 때 GPU는 여러분들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드디스크의 역할은 데이터 저장. 그러니까 CPU의 역할은 뭐예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 뜯어보시면 CPU 보면은 보통 옆에 펜 같은 거 달려있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도는 거. 그런 돌아가는 펜이 CPU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펜을 치워보면 조그마한 칩이 하나 있거든요. 칩이 있는데 얘가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엄청 뜨거워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발열은 CPU에서 나오신다고 보면 돼요. 요새 뭐 수냉 쿨러나 뭐다 나오잖아요. 그게 왜 있냐면 CPU에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CPU를 식혀주려고 보통 팬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CPU 위에다가 이거는 명칭은 모르셔도 돼요. 뭐 서멀 그리스라 해가지고 그 CPU 열을 식혀주는 젤 같은 걸 또 발라주게 됩니다. 어쨌든 CPU는 이제 컴퓨터의 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 네. 데이터 처리.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의문이 들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롤을 한다. 자, 롤을 하드디스크에 깔아요. 그쵸? 롤을 하드디스크에 깔아요. 그 다음에 롤을 실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롤 안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처리를 누가 한다? CPU가 그 처리를 하는 거예요. CPU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램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게임을 늘리면 램의 용량을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CPU의 단위는 헤르츠라고 합니다. 헤르츠라고 해가지고 초당 몇 번 연산하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의 단위는 뭐냐면 얘는 기가, 메가, 테라바이트 이렇게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는 저장 장치니까 용량을 단위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CPU는 뭐예요? CPU는 데이터 처리, 즉 처리 속도를 단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랑 CPU랑은 결이 다른 거예요. 결이 완전히. 그러니까 타입이 다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드디스크도 몇 기가야죠?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거 몇 기가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램도 뭐라고요? 램도 몇 기가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드디스크랑 램은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면에서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드디스크는 용량이 훨씬 크고 램은 훨씬 용량이 작단 말이에요. 하드디스크는 1테라, 2테라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램은 해봤자 8기가, 16기가, 테라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램은 훨씬 용량이 작아요. 그런데 램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램을 추가하려면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드디스크를 가는 것보다 램을 가는 건 더 비싸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512기가예요. 그거를 1테라로 바꾼다? 사실 돈은 별로 안 듭니다. 그런데 램을 32기가에서 62기가로 늘린다? 사실 하드디스크보다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장은 여러분들 하드디스크에서 하고 처리는 CPU에서 하는데 저장 공간도 작은 이 램은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왜 하드디스크보다 비싼 걸까? 자, 여러분은 램의 역할을 아셔야 합니다. 자, 하드디스크 뜯어보신 분 계신가요? 하드디스크? 컴퓨터 혹시? 하드디스크가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뜯어보면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 이 CD처럼 보이세요? 오른쪽에 보면 CD처럼 자기 디스크라고 해서 디스크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건데 이 자기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받아올 때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는 오직 뭐다? 여기 조그맣게 이 바늘을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 저장을 했는데 데이터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은 바늘은 여기 있는데 여러분이 이 데이터를 뽑아가려면 요 데이터가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요 바늘이 여기까지 오던가.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거를 돌리는 거예요. 요 디스크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 보시면 돼요. 디스크가. 돌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돌리다 보면 필요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바늘이 닿는 부분.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데이터를 쏙쏙 뽑아가는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얘가 빨리 도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늦게 도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컴퓨터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얘가 1초에 한 번씩 돌아요. 1초에 한 번씩 돌면 돼야 안 돼요? 그죠? 당연히 안 되겠죠? 더 빨리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데이터를 뽑아내려면 얘는 빨리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속도 단위는 뭐냐면 RPM이라고 합니다. RPM. 하드디스크의 속도 단위는. RPM 이게 뭐겠어요? 분당 회전 속도. 근데 이게 빨리 돌아야만 좋은 겁니다. 자 여기 CPU가 있어요. 자, 이 CPU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는다고요? 메인보드한테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메인보드는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이 설치한 OS가 뭐예요? 윈도우, 리눅스, 맥OS 이렇게 있죠. 그러면 OS는 또 누구한테 명령을 받죠? 바로 여러분 사용자에게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롤 아이콘을 이렇게 더블 클릭했어요. 그럼 운영체제는 뭐라고 생각해요? 롤을 실행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적절한 명령으로 나눠서 누구한테 명령한다? 메인보드한테 명령하고 메인보드가 CPU한테 명령을 합니다. 여튼 롤을 더블 클릭하면 이제 이 CPU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얘가 하드디스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데이터 이런 데이터 좀 갖고 와. 자, 그러면 이 둘이 여러분들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자, 얘가 어떤 명령을 이 하드디스크한테 날린 다음에 얘가 응답하는데 몇 초 걸린다?
이 하드디스크가 자, CPU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체감상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2년 정도. 이 하드디스크가 얘한테 응답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CPU 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그러니까 CPU 입장에서 보면 하드디스크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당 3600번을 돈다고 되게 빠르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CPU랑 하드디스크랑 속도 차이는 아득합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CPU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빨리빨리 봐서 처리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드디스크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CPU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하드디스크가 여러분들 받쳐주지 못하면 당연히 속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여기 맨 앞에 있는 분이 개발자이고 여러분 다른 분들이 그래픽 디자이너인데 자, 이분이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가지고 하루에 게임을 3개 만들 능력이 있지만 자,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래픽 디자인이라던가 뭐 시나리오라던가 기획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잘 해서 이제 공급을 해줘야 게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개발만 한다 해서 게임이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그래픽 디자이너가 이것저것 만들어줘야지 게임이 완성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게임을 1년에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면 이분이 아무리 하루에 게임을 5개 만들어도 결과적으로 게임을 지금 몇 개 만들어요? 1년에? 그렇죠. 하나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옛날 컴퓨터가 느린 이유가 뭐다? 자, 하드디스크가 받쳐주질 못해서 느린 거였어요. 왜? 근데 CPU는 엄청 빠르고 그런데 하드디스크가 커졌죠? 점점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용량이. 그래서 나온 게 뭐다? 그래서 나온 게 램입니다. 램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램은 뭐다? 이것도 데이터를 읽고 수거할 수 있는 장치인데 얘는 하드디스크처럼 기계식이 아니에요. 하드디스크처럼 클래식한 방법이 아니라 램은 전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얘는 데이터 처리하는 속도가. 대략 대충 설명할게요. 하드디스크보다 램이 2만 배 더 빠르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CPU 입장에서 누구랑 일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램과 일하고 싶겠죠.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당연히 램하고 일하고 싶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롤을 더블 클릭했어요. 그럼 뭐다? 롤은 어디로 복사를 해놔요? 롤의 데이터를 이 램에 복사한 다음에 이 램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물론 여러분 롤을 까보면 데이터가 1기가 정도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1기가가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1기가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닌 그 이전에 뭐가 있어요? 뭐 이미지 파일도 있고 뭐 동영상 파일, 음악 파일 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요 램에 싹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램에는 핵심적인 로직만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램에 롤만 올라갈까요? 여러분이 외부에서 브라우저도 켰어요. 그럼 브라우저에 관련된 내용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음악도 켰어요. 그러면 mp3 파일 있겠죠? 그거에 대한 부분도 올라가고 여러 개의 데이터가 이 램에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램이 크면 좋은 게 뭐예요? 지금 우리 현대 운영체제는 뭐예요? 프로그램을 동시에 여러 개 띄워놓잖아요. 그쵸? 그러면 램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즉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좁으면 돼요? 안 돼요? 사실 좁아도 되긴 합니다. 자, 어렵습니다. 자, 롤이 1기가, 뭐 브라우저가 1기가, 음악이 2기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램이 4기가예요. 여러분의 램이. 그러면 운영체제를 기본적으로 돌리는데도 윈도우가 1기가 먹고, 그러면 윈도우를 켜고 롤을 켜고 브라우저를 켜고 음악도 켜고 동시에 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램이 4기가밖에 없는데 근데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램은 4기가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저장할까요? 이걸 다 합치면 지금 몇 기가예요? 5기가잖아요.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됩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4기가면은 정말 4기가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쵸?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뭐 친구 12명이랑 서울에서 한 달간 지내기로 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12명이랑 고시원에서 같이 잔다고 생각을 해봐요. 고시원에서.
자, 고시원은 근데 한 명밖에 못 자요. 어찌어찌 잘하면 4명이 한 방에서 잘 수 있어요. 4명이 한 방에서. 근데 4명이 한 방에서 잘 수 있는데 그런 곳에서 12명이 과연 잘 수 있을까요? 그런 방에서? 못 자겠죠. 사람은 12명이고 고시원 방 안에는 최대 4명밖에 못 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서울에서 한 달 살이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왜요? 4명에서 3교대로 나누어서 자면 되잖아요. 그쵸? 사실 뭐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냥 예를 든 거니까. 자, 그런 것처럼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요청은 많은데 이 램이 한계가 있다? 그러면 시간을 둬서 시분화를 하는 거예요. 시분화를.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짧아서 그렇지, 램이 적당한 시간을 누구한테 할당을 해준다? 그러니까 롤한테 할당해주고, 그리고 롤이 적당히 하다가 또 살짝 빠집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요? 요 음악 플레이가 또 들어와요. 그리고 음악 플레이가 또 있다가 또 살짝 빠져요. 그리고 참고로 요 윈도우는 빠질 수가 없어요. 윈도우는 빠질 수 없어요. 얘는 운영을 해야 되니까 빠질 수 없고, 그러니까 나머지 이 3기가를 합리적인 시간을 가지고 나누어 쓰는 거예요. 요 램이.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많이 실행하면 음악이 여러분 가끔 버벅거리거나 끊기거나 하죠. 뭐 롤이 잠깐 버벅거린다거나,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또는 버벅거리거나. 왜 그렇다? 여러분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램이 많으면 뭐가 좋아요? 램이 용량이 크면 뭐가 좋아요? 요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짓을 반복을 해도, 그러니까 반복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굳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버벅거린다 했잖아요. 근데 램의 용량이 크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램이 용량이 늘어나면은 어떤 속도가 빨라진다기보다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비율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램을 왜 이렇게 설명을 했냐. 그러니까 개발자가 다뤄야 될 이 장치가 바로 램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 여러분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개발자가 되고 싶은 분들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개발자가 다루는 부분이 이 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램은 이제 메모리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변수 int a를 선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 몇 바이트를 쓰는 거예요? int가 4바이트잖아요. int가 4바이트이기 때문에 4바이트를 쓰는 거예요. 4바이트. 자, 여러분이 코드로 작성한 결과물을 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했잖아요. 뭐 별 만들기, 사각형 만들고 삼각형 만들고 했잖아요. 그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프로세스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프로세스. 자,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프로세스라고 불리는데,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 자, 그리고 여러분이 만든 로직은 뭐다? 여러분이 이 안에다가 변수를 만들잖아요. 여러분이 뭐 int a 또는 뭐 플롯 b. 자, 이런 공간들이 다 어디 생기는 거예요? 하드디스크 안에 생기는 게 아니라 요 램 안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언한 변수들이. 자, 그러면 램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겠죠? 그쵸? 왜요? 램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을 실행했더니 뭔가 컴퓨터가 버벅거리고 느려지고. 자, 그러면 제가 컨트롤 알트 딜리트를 작업 관리자를 볼게요. 자, 여기 딱 보시면 봤을 때 요게 지금 메모리 요게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얘가 램을 지금 얼마나 쓰고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근데 지금 딱 보면 구글 크롬은 지금 얼마 차고 있어요? 한 70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비주얼 스튜디오가 제일 많이 차지하네요. 거의 1600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1기가 차지한다? 자, 여기서 지금 1기가 되는 거 있어요? 뭐 비주얼 스튜디오 빼고는 없죠. 1기가를 차지한다? 그러면 우리는 못 쓰는 거죠. 너무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램이 남아도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램이 한정적이라면. 사용자가 뭘 실행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최적의 메모리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램을 최적의 메모리로. 그래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가 여러 가지 기법을 배울 거고, 그래서 제가 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램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10분 쉬고